안녕하세요. 에반젤리스트이자 IT 컬럼니스트 송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 손님이 있는데요. 키즈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루체체 TV입니다. 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루치스 TV의 루피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즈자 TV의 테라입니다. 네, 오늘 루피나와 체라를 모시고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거는 무엇일까요? 그러게요. 뭘까요? 네, 바로 DT예요. 오늘 DT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체라는 DT가 뭔지 아세요? 아니요, DT는 돈터치 아닌가요? 아, 돈터치 아니에요. 루피나는 뭔지 아세요? 그게 아니라 크리에이터 도티의 약자인 DT. 그거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뜻을 알려드릴게요. DT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약자예요. 그래서 요즘은 DT 혹은 DX라고 불리우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 뜻은 뭐냐면은 디지털로 변화하라, 변신해라 뭐 이런 뜻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에서 뭐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업 문화,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디지털로 만든다라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어려운 단어들이 오늘 나오는데 제가 설명을 차근차근 잘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DT가 뭔지 알겠어요, 이제? 네. 알겠다고요? 디지털로 변신하라. 네, 그걸로 다 알면은 오늘 설명은 다 끝나겠죠? 그렇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루피나랑 체라는 MZ 세대라고 불리우는 세대예요. 이게 뭐냐? 본 디지털이라고 들어봤어요?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세대예요. 아빠는 아무래도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섞여 있는 건데 루피나랑 체라는 전부 다 디지털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모든 보는 것들 스마트폰부터 해가지고서 이제 이들이 즐기는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가 되어 있는 것들을 안고서 태어났다 라고 해서 본 디지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루피나는 2009년도에 태어났죠. 네, 맞아요. 네, 2009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아이폰 3GS라는 스마트폰이 처음 나온 이런 해예요. 지금 루피나는 스마트폰, 체라도 스마트폰 엄청 자연스럽게 잘 쓰고 있죠. 근데 아빠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10년 전부터 활성화가 됐었는데 이것 때문에 많은 생활이 바뀌게 됩니다. 어떤 게 바뀌게 될까요? 생활이요. 세상. 세상. 맞아요, 세상. 그러니까 사람부터 바뀌게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디지털로 기록을 하고 사람들한테 공유도 하고 혹은 만들기도 하죠. 루피나랑 체라는 이제 유튜버잖아요. 네. 그 영상을 직접 만들죠. 네. 네, 만들어서 유튜브 같은 공간에 올리게 되는데 이런 디지털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커갔어요. 사람도 이렇게 삶이 바뀌는데 사람들한테 뭐 일을 주거나 그다음에 혜택을 주는 기업들은 과연 어떻게 변할까? 기업들도 사람하고 동일해요. 동일하기 때문에 디지털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나씩 드리도록 할게요. 테라는 스마트폰으로 뭐 해요? 우리가 맨날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네, 체라는 유튜브를 많이 보고 루피나는 뭘 많이 봐요? 뭐 유튜브도 많이 보고 게임도 하고 네. 뭐 그림도 써요. 아, 그림도 그려요? 최근에 약간 알게 된 색칠앱인데 그거 완전 좁스. 이렇게 그림도 저희 세대랑 확실하게 다른 걸 느낄 수가 있죠. 저희는 항상 그림 그린다고 하면은 종이에다가 색연필이나 뭐 크레파스를 그렸는데 이제는 전부 다 태블릿 PC나 컴퓨터로만 이제 그리는 게 일상화가 된 것 같아요. 루피나한테 또 질문을 해볼게요. 루피나가 뭔가 궁금한 게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검색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상 편집할 줄 알죠? 네. 근데 영상 편집 같은 경우는 어디서 어떻게 배웠나요? 저는 일단 뭐 모르는 단어, 모르는 것들은 다 네이버에 찾아보고요. 뭐 유튜브에 찾아볼 때도 있어요. 약간 게임 가이드 같은 거. 아, 그리고 편집 같은 거는 뭐 아빠한테 배우다가도 유튜브에서 모르는 거는 이제 찾아봐요. 확실하게 여기서도 저희 세대랑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을 해가지고서 정보를 찾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검색을 많이 한다. 저는 아직까지는 사실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로 유튜브는 그냥 재미난 영상들 보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정보를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뭐 거기서 과학 채널도 많잖아요. 약간 소소한 것도 알려주는 것도 많고. 아, 맞아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고 방식 자체가 저희랑은 많이 다르다 보니까 이들을 위해서 과연 회사들이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필요한 게 바로 DT예요. DT에 대해서 하나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스마트폰이 이제 시작된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우리 삶을 많이 변화시켰다고 했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T 기업이라고 하는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혹시 아마존 알아요? 네, 약간 쇼핑몰일걸요? 원래 쇼핑몰만 하는 회사는 아니었는데 쇼핑몰하고 이런 서점 앱이 엄청나게 잘 돼가지고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잘 된 회사다. 물론 여기는 IT 회사지만은 네, 이런 걸로 또 잘 된 회사예요. 근데 이런 IT 회사 말고도 전통 기업들도 있거든요. 근데 전통 기업들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는 꼭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전통 기업이 뭔지 아세요? 아니요. 전통 기업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뭐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제조회사, 그 다음에 금융회사, 금융. 네, 그 다음에 유통회사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조회사라고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가스를 만들거나 네, 가스, 기름 이런 것도 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조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은행 같은 네. 경우를 말하는 거 되겠죠. 만약에 전통기업이 은행인데 이런 회사들도 만약 DT가 도입이 된다면은 어떻게 변할까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사실은 이미 많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은행에서 통장 만들어 봤어요? 네, 옛날에 유치원 가서 이제 열심히 만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요즘은 그 만들었던 그 통장 종이가 없어지고 있어요. 왜요? 왜요? 디지털로 간편하게 되기 때문에 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도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대면, 비대면이 나오는데 대면은 사람끼리 만나서 뭔가 한다는 거고 비대면은 안 만나도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은행 업무를 볼 때는 은행에 가가지고서 은행원하고 사람 얼굴을 보면서 종이에다가 사인도 하고 이름도 적고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은행 가면 어떤 줄 아세요? 아니요? 태블릿 PC만 있어요. 태블릿 PC에다가 체크 그다음에 사인을 하면 되는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만큼 은행 이런 금융권도 디지털 시대로 많이 전환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유통회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유통권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이제 뭘 물건을 떼다가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파는 이런 시장이 형성이 되거나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디지털화를 됐다라고 쳐볼게요. 사람들이 이제 뭔가 물건을 주문할 때도 핸드폰으로 주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물건을 보통 유통할 때는 생산을 한 다음에 얘를 어느 창고에다 넣어놔요. 그다음에 주문이 들어오면 배달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단순하게 어느 특정한 장소 창고에만 놓는 게 아니라 잘 팔릴 곳 가까운 데다가 갖다 놔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강남에 산다라고 했을 때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A란 물건을 되게 자주 주문을 해요. 네.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강남에 가까운 곳에다가 A란 물건을 많이 갖다 놓겠죠. 네. 그래야지 배송을 빨리 할 수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조차도 전부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이 전통 기업들은 과연 DT를 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면 안 하면 되게 위험할 것 같긴 해요. 그죠? 네. 아무래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MZ 세대들이 나이가 점점 이제 먹어가면서 한마디로 본 디지털 세대들이 자기들이 살아온 경험을 사회에도 그대로 이용을 하려면은 회사들도 바뀌어야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통 기업들도 전부 다 디지털로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100% 하라는 말은 못 하겠어요. 이유는 뭘까요? 특별한 게 있어야 돼서. 그죠? 모두 다 예전의 전통 방식대로 생산을 하고 유통을 하고 판매하는 사람이 계속 많아진다면은 발전도 할 수 없고 여러분들 같은 세계층이 거기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온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바꿀 수밖에 없는 건데 몇몇 기업들은 바꾸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는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특별한 장인 정신을 갖고 있고 오랫동안 가업으로 이루어진 이런 회사였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사실상 좀 어려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기업들, 전통 기업이나 아니면은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될지 한 가지 좀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빠가 채랑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피자가 먹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빠한테 말해요. 아빠한테 말하면 어떻게 사와요? 앱으로. 그죠? 아빠가 앱으로 막 이렇게 주문하면서 뭐 먹을래 막 그러는 거 맞죠? 네. 네. 이것도 보면은 하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종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일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1차적으로는 음식을 가지고서 주문을 하기 때문에 뭐 음식 시장? 아니면 유통? 이런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물론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약간 다르게 생각이 듭니다. 이 배달앱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도 바꿀 수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렵죠? 원하면은
예전에는 음식점 같은 경우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어야지만 장사가 잘 됐어요. 근데 지금은 배달 시장이 워낙 커지고 그다음에 코로나19 같은 것 때문에 배달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거리랑 상관없이 사람들이 맛있으면 다 주문하는 행태로 바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서만 써야 되는 이런 비싼 공간에서 이제 빌려야 되는데 꼭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달앱조차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잘 돼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맥도날드 같은 데 가면 무인 판매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DT인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 무인 판매기라고 하는 거는 키오스크라는 이런 컴퓨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컴퓨터가 있다 보니까 맥도날드라든지 이런 가게를 갔을 때 주문하기 굉장히 편하겠죠. 하지만 이거는 DT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왜요? 약간 여기서 또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디지털화.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람한테 말로 주문을 해서 하는 것들을 컴퓨터로 바꿨잖아요. 이런 단순 작업을 바꾸는 디지털화 시킨 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를 왜 DT로 보기에는 약간 어려운가 라고 보면은 기존의 서비스라든지 이런 제조회사들이 디지털을 만남으로써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비즈니스 모델을 더 추가적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주문을 사람한테 말하는 거에서 컴퓨터로 가는 거는 전혀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디지털화만 돼 있다 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근데 또 하나 예를 들 게 있어요. 방금 제가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뭐 비즈니스 모델이 바꿔야지 DT라고 했는데, 이 앞에 말했던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 거기서 또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서비스나 제조 사업을 하게 되면은 타겟, 고객이라는 게 있죠. 고객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을 이제 고객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내부 고객도 있어요. 내부 고객은 직원들이에요. 네, 회사의 내부 직원들도 고객이거든요. 그래서 내부 고객부터 만족을 시켜야지 점차 산업이 발전이 가능한 거예요. 만족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편하게 일해야지 라기보다는 사람들부터 디지털화가 돼야지, 그 다음에 일하는 방식도 디지털화가 돼야지, 그 다음에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돈 버는 방식도 바꿀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굉장히 어렵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IT 회사를 계속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안 드는데, 보통 전통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뭐냐? 나는 밖에서 뭐 배달앱도 쓰고 다양한 거 쓰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인데 왜 회사만 오면은 20세기로 일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아빠가 회사를 다니면서 겪는 건데, 예를 들어서 법인카드로 뭐 커피를 마셨어요. 그럼 영수증이 나오죠. 그 영수증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얘를 컴퓨터에 등록을 해야 돼요. 예전에 IT 기업 같은 경우는 카드만 쓰면은 자동 내역이 회사 데이터로 넘어갔는데, 지금 회사들은 몇몇 회사들은 이제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영수증을 따로 처리를 해서 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왜요? 엄청 힘들게. 엄청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모순적인 많은 거예요. 우린 밖에서 굉장히 고급진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하지만은 회사 내부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 내부부터 프로세스를 전부 다 바꿔야 되는 게 이 DT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떤 회사들이 더 많이 바뀌게 될까요? 네, 앞으로는 이제 전통 기업들이 아무래도 많이 변화가 있을 텐데, 제조 중에서도 자동차 회사들도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 회사들도 부품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디지털화가 되면서, 특히 이제 전기 자동차로 가게 되면서 부품 수가 확 줄어요. 부품이 확 줄다 보니까 부품을 만드는 회사까지 줄게 되겠죠. 네, 그래가지고서 아무래도 그런 기업들은 미래를 함께 따라가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새로운 기술들을 쓰면 DT를 잘하는 회사인가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술만 좋은 걸 쓴다라고 해서 DT라고 보기에는 힘들어요. 아까 설명했듯이 내부 고객, 사람부터 움직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술들, 특히나 요즘 말하는 뭐 빅데이터, 뭐 IoT, AI, 블록체인 등등 있는데, 이런 것들만 다 가져다 쓴다고 해서 DT라고 보기에는 약간 애매한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 이전에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DT입니다. 그래서 또 더더욱 어렵게 느껴지겠죠?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는데 이해가 됐나요? 아니요. 아니요? 네. 그럼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근데 있잖아요. 네. 디지털 도구에 익숙하지 않은 어른들은 이런 것이 더 힘들지 않을까요? 맞아요. 저희 세대만 해도 디지털하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가 섞여 있는데, 완전 아날로그만 겪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스마트폰도 어려워하는 어른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 갑자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업무를 한다
라고 했을 때는 되게 힘들 수가 있어요. 특히나 전통산업, 제조산업 같은 경우는 더더욱 힘들 수가 있죠.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항상 중요한 거는 사람이 중심입니다. 사람이 중심이다 보니까 뭐냐? 기술을 먼저 내세우는 게 아니라 뒤에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뭔가 업무를 진행하고 나서 그 데이터를 항상 뭐 기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그 데이터가 이 뭐 엑셀 작업이든 컴퓨터로 혹은 뭐 핸드폰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너무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원래처럼 종이에다가 수기로 작성하는 거죠. 수기로 작성한 다음에 얘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거나 아니면 특정한 카메라에다 비춰주면은 여기 써 있는 글자가 자동으로 컴퓨터로 넘어가게끔. 그거 겁나 편하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이런 기술들을 쓰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적정 기술일 수도 있는데 이 소리가 뭐냐? 기술을 먼저 내세우기보다는 사람들이 업무를 진행하기에 훨씬 더 편하게끔 만들어줄 때 기술을 쓰는 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해서 한 개씩 차근차근 디지털로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사람들 인터뷰를 많이 하게 되는데 DT를 하게 되면은 내 일자리가 잘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인공지능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일자리를 잃을까봐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단순 반복 작업들은 아무래도 이제 컴퓨터라든지 자동화로 인해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왜 DT는 옛날부터 못하고 있었어요? 물론 DT라는 거는 과거부터 계속 있어 왔던 단어긴 해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급부상한 이런 단어죠. 이게 뭐냐면은 기술들이 여기에 도입되는 게 아까 간단히 얘기했지만은 뭐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뭐 AI, 빅데이터 이런 어려운 뭐 단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발전이 많이 돼서 우리의 업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디지털로 변하기 쉽게끔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화두가 된 거고 게다가 이제 코로나19가 최근에 또 이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비대면 관련 행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많이 활성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제가 또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도 간단히 얘기가 나왔는데 네. 학교 수업은 요즘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화상 수업은 KT 에듀윌 사이트로 하고요. 그리고 수학학원은 줌으로 해요. 아니 학원에서도 화상 강의를 해요? 신기하네요. 네, 학원에서도 화상 강의를 하면은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학원을 다니는 의미가 있나? 뭐 약간 온라인 강의하면 네. 약간 채점 같은 것도 못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몰래 책 보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공사할 때 약간 옆에다가 답지 보고 할 수도 있고 계속 강의 틀어놓고서 뒤에 있는 답지를 볼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럼 좋아진 거예요? 안 좋아져. 네. 솔직한 발언입니다. 2020년 초부터 이제 아무래도 화상 강의나 이런 것들을 시작했는데 수업을 들었을 때 1학기 때와 2학기 때 다른 점이 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네. 보통 이제 제가 알아봤을 때는 1학기 때는 굉장히 화상회의나 화상 수업이 익숙치 않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영상을 보내주거나 아니면 EBS 프로그램을 보게끔 했어요. 근데 그게 2학기까지 넘어오다 보니까 그런 이제 동영상을 보여준다기보다는 화상으로 바로 이제 줌이라든지 아까 뭐 KT 무슨 이제 서비스를 이용해 가지고서 화상 수업을 바로 듣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아져서 사람들한테는 자연스러워진 게 된 것 같아요. 근데 학교뿐만 아니라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회사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처음에는 직접 만나서 미팅을 해야 되는데 이게 화상에서 만나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부끄럽기도 하고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제는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IT 회사가 아니더라도 뭐 코로나19 때문에 강제적으로 반강제적이죠. 이제 재택근무를 하게 됐어요. 네, 아빠도 회사 안 나가고 재택근무 한 적도 막 있었잖아요. 그게 어쩔 수 없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는 점차 이런 디지털 DT의 업무 방식을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무조건 뭐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게 한다거나 네, 이런 것들도 요즘 쓰는 방식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 앞으로도 사실 이 코로나19가 잘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나 일하는 방식 자체도 이제는 전부 다 비대면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될 수 있도록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더 준비를 많이 해야겠죠. 네, 오늘 얘기한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DT를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걸 요약하자면은 총 3가지가 돼요. 첫 번째는
사람들의 역량 강화, 구성원들, 아까 내부 고객이라고 했죠. 내부 고객들의 역량 강화를 시켜야 되고, 두 번째는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네. 프로세스를 바꾸게 되고, 최종의 목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기존에 없던 혹은 기존에 있던 거를 디지털과 접목시키면서 좀 더 쉽게 얘기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최종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람. 사람. 네, 사람이죠. 네, 이렇게 해서 DT에 대해서 오늘 이제 알아봤는데요. 네, 루피나랑 세라는 어땠어요?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해가 잘 되셨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